안녕하세요. 좋은 소리를 찾아서 어울림 TV입니다. 오늘은 건축 음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건축 음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간 음향 또는 실내 음향이라고도 하고요. 공간 안에서 음향의 소리에 대한 컨디션을 제어하고 조절하고 설계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공간 안으로 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음 설계라든지 방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공간을 구획하는 용도에 맞게끔 동송 구획이라든지 건축 음향 설계, 건축 음향뿐만 아니라 공간을 건축 음향적으로 기획하는 공간 설계까지도 함께 다루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설계하는데 무대 사이즈라든지 크기라든지 또는 무대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단계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음향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는 폭이 조금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 날 때마다 단계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볍게 그 어떤 음향 기본 설계, 개선 방향, 뭐 이런 방향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음악과 학교인데, 거기에, 공간을 클래식을 위한 공간을 개선하도록, 기본 설계 방향을 잡아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부분도, 작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도 저한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인 거, 잔향 시간을 좀 늘려주는 거하고, 음향 장애 현상, 플로트 에코라든지 롱패스 에코, 이런 에코 장애 현상을 좀 제어해 주는 부분, 뭐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음향 설계, 건축 음향 설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설명할 자료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발주처나 관계자분들에게 설명했던 자료이고요. 기본적으로 건축 음향을 측정을 하고 개선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악 전용 학교고요. 그래서 뭐 클래식이라든지 또 기타, 부용까지도 하는 다목적용으로 처음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근데 잔양 시간이 너무 짧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다목적용이지만 음악을 위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설계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을 측정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검토했고, 이런 부분들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하고, 주요 현안들, 이런 것들을 발주자하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서 방향성을 잡아 드리는 부분이 저희 이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역할입니다. 뭐 측정 및 분석 부분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중위층으로 된 현장이었고, 실제로 이제 무지향성 스피커를 통해서 ISO 3382, KESF 2864에 준해서 건축량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무지향성 스피커의 위치는 무대의 중앙에서 1m 약간 사이드로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중위층 부분까지, 그러니까 무대 부분까지 해서 14개의 마이크로폰 위치를 14개 지점으로 선정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서 CG를 보시면 무대 위 부분이
이런 무지향성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위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 나가고요. 투 채널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분석 프로그램은 오도브 오디션의 오로라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컨디션을 보면 뭐 지점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0.6에서 0.7, 뭐 0.68 정도 평균적으로 정도의 어떤 짧은 잔향 시간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500Hz 기준으로 해서 0.6에서 7 정도, 평균 0.68 정도 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810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죠. 1810이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음에 대한 어떤 명료도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1815형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1.6 정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높죠. 상대적으로 잔향 시간이 짧기 때문에 18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명료도죠. 음성 명료도는 다목적 프로의 경우는 55에서 60%, 음악 단위는 30에서 40% 정도인데 거의 70에서 57, 70 이 정도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에코 패턴을 임펄스를 분석해 보면요, 위치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감세 곡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에코 부분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건축음향 측정을 통해서 에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임펄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잔향 시간이 너무 짧고 부분적으로 에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의 주요 항목이 되었지요.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목적에 따른 적정 잔향 시간 그래프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프고요. 여기 보시면은 X축으로는 볼륨, 그러니까 최적 대비해서 적정 잔향 시간, 용도에 따른 적정 잔향 시간을 권장 잔향 시간을 도출할 수 있는 표지요. 그래서 현재 측정값은 0.68초고 여기에 이 실의 용적은 2200 루베이죠. 그래서 강당일 때는 0.68초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강당인 경우는 맞는데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주 목적이 음악 공연과 연극을 또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음악을 위해서는 한 1.5초 정도가 권장하는 저장 시간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0.68초니까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잔향 시간을 늘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연 장르별 적정 잔향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콘서트홀은 콘서트 클래식, 고전 클래식이죠. 이런 거는 뭐 1.6에서 1.8초, 로맨틱 클래식은 1.8에서 2.2초, 오르간 2.5초 이상, 실내악은 1.4에서 1.7, 연극은 뭐 0.5에서 1.2, 뭐 콘서트 및 기타, 강연을 위주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0.7에서 1초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실의 종류별 석당 뭐 최적 범위도 보시면은 콘서트 음악홀 같은 경우는 실체적 1인당 최적이 6.2 최소 범위가 그다음에 최적치는 7.8 최대 범위 10.8까지 1인당 최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이런 강당이나 다목적 홀 같은 경우는 1인당 최적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제 경험상으로 이런 현장에 갔을 때 신축 설계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영상 찍은 것 중에서도 구조 음향을 상당히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 음향이라는 게 어떤 시작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최적당 1인당 최적을 확보해주고 어떤 쇼박스 형태의 어떤 가로 세로 비를 잡아주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개선 방향이 이제 가변 음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발주처나 이런 사용자 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변 음향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커튼 방식 같은 경우는 고양시 아랍느리 콘서트 같은 경우는 벨벳 뭐 커튼 이런 로만 쉐이드 형태로 해서 업다운하는 방식으로 해서 0.4초 정도 1.9에서 2.3초로 해서 그다음에 뭐 인천문예술회관 대공연장 같은 경우도 1.4에서 1.7, 0.3초 정도의 가변 폭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세종문화예술회관 클래식 연습실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5에서 2.3, 0.9초 정도의 가변폭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전기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가변하는 방식도 있고요. 공간이 이제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기음향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기존 마감재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드 아이언, 무대 상부층 그리드 아이언이고 천장 반사판. 거기 보면 이제 천장 반사판이 오픈 타입이다 보니까 잔향 시간이 이 부분들이 다 또 흡음이 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건축명 설계하실 때 이런 반사판을 구조로 최적을 볼륨을 하고 반사판 구조로 매다는 형식으로 취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흡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 공간들이 오픈된 공간들이 다 흡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드라이한 공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설계의 한 파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적체는 뭐 MDF에 데코필름, 뒤쪽에는 무대 배경막, 그다음에 바닥 후로링, 객석 바닥은 디럭스 타일, 그다음에 뭐 후벽체 쪽에는 15mm 흡음 타공판, 목재 타공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처음 어떤 개선 방향을 잡을 때 구조 음향적으로 반사판의 각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반사판 각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각도가 너무 눕혀져 있어서 1차 반사음, 유효 반사음이라고 하죠. 1차 반사음이 좀 앞쪽으로 반사가 되지 않고 뒤쪽으로 가는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홀은 한 300석 정도 되는 홀이었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음악과 학생들이 음악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두 번째로 무용과 학생들이 무용 연습을 할 수 있는, 무용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 계획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회전도를 통해서 클래식 공연을 할 때는 일반 무대 반사판 역할도 하고 또 무용을 할 때는 다리막 역할을 해서 90도 열개에서 다리막 역할을 해서 약간 무용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건축 음향 분야가 음향에 대한 컨디션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건축적인 동선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축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 반사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에 1차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무대 쪽에도 1차 유효 반사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 쪽에 필요 없는 공간들을 다 반사할 수 있게끔 반사판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반사판의 각도를 개선하고 실제적으로 반사판을 설치함으로써 음향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이고
다음 설명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체 철거하고 아예 고정식 반사판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사례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반사판에 대한 부분이고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천장 부분이 고정식이죠. 예,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전남대학 콘서트홀도 대강당도 이렇게 고정식으로 이렇게 반사판을 해놨죠. 그다음에 뭐 측면에 얘는 회전문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무대 반사판을 구조를 해놓고 회전도어를 설치를 해서 다목적 공연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전남대학교 강당도 이런 이 부분이 회전도어입니다. 그래서 90도 열었을 때는 무대의 다리막 역할을 통해서 어떤 공연을 할 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는 뭐 이 디브 무빙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영상 앞부분을 또 사용자 측에서는 이 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대 뒤쪽에 음을 강한 반사를 해주면서 또 확산을 시켜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무대 영상 막 때문에 흡음이 되면서 저음을 또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쪽으로 무빙어를 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무빙월 계획, 회전문 계획, 그다음에 반사판 신설, 반사판 각도 조절, 기존 오픈 부위를 다 막는 거, 그다음에 이런 반사판 부분들을 기존에 이게 이 부분들이 또 타공판으로 돼 있어서 흡음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0.6초라는 부분이 굉장히 잔향 시간이 낮은데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반사 확산으로 변경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장 부분이 약간 에코성이 있어서 발코니 하부 쪽에 그래서 흡음 충진제 보완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개선 설계와 를 진행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검토를 했고요. 시뮬레이션은 오데온 15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뭐 음선 추적법, 뭐 허상법,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모델링을 하고 재원을 분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재료들을 구성을 했죠.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별 흡률 데이터를 어, 기입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똑같이 측정했을 때 위치별로 똑같이 잡고요.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측정 위치와 같은 위치로 잡고요. 그다음에 뭐 유동 해석도 한다든지 뭐 이 오데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레이트레이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파티클 유동 해석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음에 대한 확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향 시간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정도 검토했을 때 개선전 0.68초에서 한 1초 정도, 0.32초 정도 계산을 하는 걸로 예측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신축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대안들별로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는데요. 개선 설계일 때는 사실 한계가 많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전향 시간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음향 장애 현상을 줄이는 부분,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선 설계와 공사 감리라든지 현장 컨설팅 할 때도 그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뭐 10, 80 같은 경우도 6.8에서 3.6 정도로 양호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D50도 뭐 20% 개선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개선 설계 방향성을 나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 설계에 대한 개념인 거거든요. 방향성 잡아주고 기본 설계해주고 전체 이런 정도 했을 때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정도고요. 각도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금액대가 한 뭐 직접비, 간접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3천 정도 예산이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도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그럼 뭐 대부분 뭐 가설 및 공통공사, 벽체공사, 천장공사, 기타 공사 해서 이런 세세하게 공사 금액까지도 뽑아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음향에 대한 컨디션뿐만 아니라 현시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가능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